블랙홀엔 많은 미스터리가 있지만 천문학자로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블랙홀에겐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블랙홀이 블랙커피였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운명은 극단적이었을 겁니다. 너무 양이 부족해서 갈증을 풀지 못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양이 많아서 배가 터지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이처럼 우주의 블랙홀은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겁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의 애매한 덩치는 지금껏 잘 보이지 않죠. 블랙홀의 세계에서 가벼운 것을 별 질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끼케야 태양 질량의 20배, 30배밖에 안 되는 작은 질량을 갖죠. 보통 무거운 별이 핵 융합을 멈추고 붕괴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입니다. 반대로 블랙홀의 세계에서 훨씬 무거운 것도 있죠. 이것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심지어 수억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질량을 품고 있는데요. 보통은 은하 중심에 살고 있죠. 우주에서 발견된 블랙홀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 질량의 블랙홀도 있을 법하지만 어지간해선 보이지 않죠. 우주에서 사라진 이 중간 규모의 블랙홀을 중간 질량 블랙홀 IMB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아니 애초에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미들급 블랙홀이 존재한 적은 있기나 한 건지 현대 천문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죠. 작은 블랙홀에서 거대한 블랙홀에 이르는 블랙홀의 성장 과정에서 아직 텅 빈 채로 남아있는 중요한 미싱 링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 질량 블랙홀은 여전히 딱 하나 발견만 해도 아주 중요한 발견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중간 질량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발견은 찬드라 그리고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억 5천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타원 은하 NGC 6099 외곽에서 X선 빛을 내뿜는 수상한 존재가 발견되었죠. 그리고 허블 망원경은 그 정체가 별들이 바글바글 모인 성단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중간 질량 블랙홀일 거라 추정하죠. 그렇다면 대체 왜 중간 질량 블랙홀은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걸까요? 또 이들이 우주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최근 새롭게 포착된 중간 질량 블랙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블랙홀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은하와 아주 놀라운 관계를 보입니다. 은하 중심부 전체 별 질량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을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게 비례합니다. 블랙홀은 은하 중심부에 비해서 딱 1000분의 1 정도의 질량을 갖습니다. 은하 전체 질량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질량이죠. 그럼에도 이 모든 은하들이 일관된 비율을 따라갑니다. 은하가 2배 무거우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블랙홀도 2배 무겁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이 은하 전체의 탄생과 진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은하 중심부의 별 질량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아주 깔끔하게 비례한다면 더 가벼운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을 만한 곳을 찾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작고 가벼운 외소은하, 구상성단 정도까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도 더 가벼운 중간 질량 블랙홀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은 외소은하나 구상성단에서 끈질긴 중간 질량 블랙홀과의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몇몇 덩치 큰 구상성단에서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태양 질량의 수천, 수만 배 정도에 달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의 낌새가 확인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미들급 블랙홀인지 그 중간 질량 블랙홀의 질량을 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린 하필이면 딱 중간 질량 블랙홀만을 위한 저울만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훨씬 가벼운 별 질량 블랙홀의 경우 라이고와 같은 중력파 검출기를 통해서 이젠 꽤 정확하게 그 질량을 잴 수 있습니다.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퍼뜨린 시공간의 떨림, 중력파를 감지하면 얼마나 무거운 블랙홀들이 충돌한 건지도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존하는 중력파 검출기만으론 그보다 더 무거운 중간 질량 블랙홀의 질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에 비례해서 중력파의 파장도 늘어납니다. 이미 라이고만 해도 한 변의 길이가 4km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검출기죠. 이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별 질량 블랙홀이 남긴 작은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천 배가 더 무거운 중간 질량 블랙홀을 찾아보겠다면 당연히 더 크고 민감한 검출기가 필요하겠죠. 사실상 지구보다 더 큰 검출기가 필요할 텐데 그건 당장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별 질량 블랙홀이 아닌
초거대 질량 블랙홀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통적으로 은하 중심의 블랙홀 질량은 그 은하 중심부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 알아왔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은하 중심부를 맴돌고 있는지를 보면 그 별들을 붙잡아두고 있는 중심 블랙홀의 중력을 알 수 있고 곧 블랙홀의 질량도 잴 수 있죠. 하지만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이 방법으로도 찾기가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더 작은 구상 성단 정도는 되어야 그 안에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을 텐데요. 성단은 별의 밀도가 너무나 높고 또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그 비좁은 부피 안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재는 건 굉장히 어렵죠. 게다가 별들이 너무 가까이 모여있기 때문에 순수한 블랙홀의 중력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별끼리 중력을 주고받는 아주 복잡한 N체 문제가 벌어집니다. 만약 블랙홀이 주변에 다른 별과 가스물질을 집어삼키고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블랙홀 스스로는 빛나지 않지만 주변의 다른 별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그 잔해가 블랙홀 주변에 밝게 빛나는 원반을 형성하죠. 뜨겁게 달궈진 강착 원반에서 강한 X선이 방출됩니다. X선 빛의 밝기를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위력도 알 수 있죠. 하지만 구상성단에 살고 있는 중간 질량 블랙홀에겐 이 방법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구상성단은 이미 진화가 거의 끝난 늙은 별들만 모여있죠. 더 이상 신선한 가스물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상성단 중심에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더라도 그 블랙홀은 그저 굶주린 상태로 남아있을 겁니다. 별다른 X선도 보이지 않다 보니 X선 관측을 해봐도 중간 질량 블랙홀을 확인하고 그 질량을 재는 건 아주 어렵죠. 그나마 은하 중심보다는 은하 변두리를 뒤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하 한가운데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있더라도 거기엔 더 거대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중간 질량 블랙홀이 남기고 있는 희미한 흔적은 은하 전체 중심에 사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압도적인 모습에 파묻힐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은하 중심보다는 은하 변두리에서 무언가 X선 빛을 강하게 보내고 있는 천체가 있진 않은지 찾아보는 것이 유리하죠. 이러한 천체를 천문학에선 유난히 밝게 빛나는 X선 광원이라는 뜻에서 하이퍼루미너스 엑스레이 소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2억 9천만 광년 거리에 놓인 은하 ESO 24349에서 포착한 HLX-1이 있죠. 거의 완벽하게 옆으로 얇게 누워있는 은하 원반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선명하게 X선을 밝게 보내고 있는 천체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천체가 태양 질량의 2만 배 정도로 무거운 중간 질량 블랙홀일 거라 추정하죠. 그리고 최근 이와 비슷한 발견이 또 이어졌습니다. 은하 NGC 6099에서 발견된 또 다른 HLX-1이죠. 이번에도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은하 변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챈드라 X선 우주망원경으로 2009년에서 2023년까지 관측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계속 같은 자리에서 선명하고 밝은 X선이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했죠. 특히 이후 진행된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은 이곳이 실제로 별들이 바글바글 모인 구상성단이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이 숨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관측 기간 동안 X선의 밝기가 계속 변했다는 겁니다. 2009년 처음 발견된 이후 2012년에 가장 밝아졌고 다시 2023년이 되면서 어두워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중간 질량 블랙홀 곁을 지나가던 별을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별이 산산조각나면서 블랙홀에게 잡아먹혔고 특히 2012년 가장 격렬한 먹방이 펼쳐진 겁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중간 질량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00에서 10,000배 사이 질량으로 추정합니다. 딱 우리가 찾고 있던 블랙홀 세계의 미싱링크 범위에 해당하죠. 덩치가 작은 블랙홀이 모여서 결국 초거대 질량 블랙홀까지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기존의 블랙홀의 성장 시나리오를 보면 천문학자들은 중간 질량 블랙홀들이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과정일 거라 추정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어지간해 선 중간 질량 블랙홀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중간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아주 짧기 때문일 거라 추정하죠. 다시 말해서 작은 별 질량 블랙홀들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 그 중간에 머무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중간 질량 블랙홀은 은하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블랙홀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덩치를 키워나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작은 별 질량 블랙홀들이 합체해서 중간 질량 블랙홀로 성장하는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소은하끼리 충돌하는 과정을 보면 중간 질량 블랙홀이 병합하면서 더 큰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자라나는 건 가능해 보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 우주에서 어지간해선 중간 질량 블랙홀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우주에선 이미 대부분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성장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중간 질량 블랙홀을 찾기 위해서는 아직도 성장이 한창 진행 중이었을 더 머나먼 과거의 우주를 뒤져봐야겠죠. 물론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중간 질량 블랙홀이 남긴 어둡고 미약한 흔적은 더 보기 까다로울 겁니다. 그리고 딱 제임스 웹으로 겨냥할 수 있는 좋은 타겟이 되겠죠. 최근 연이어서 제임스 웹이 포착하고 있는 천문학의 새로운 미스터리, 작고 흐릿한 붉은 점 리틀 레드 닷의 정체가 바로 이 원시 우주의 중간 질량 블랙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남은 현대 천문학의 이 미싱 링크를 채워나가기 위한 천문학자들의 탐험은 지금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까지.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